스마트 시티와 그린 인프라 관련해서 조금 제가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도시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한글을 써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스마트 도시보다는 스마트 시티라는 용어가 많이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친숙한 용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에서 그린 인프라가 어떻게 구현이 돼야 되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발표는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용어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스마트 그린 시티 구현을 위해서 그린 인프라가 어떤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스마트 그린 시티 구현의 방안에 대해서 조금 제 나름대로 제안을 해 볼까 합니다.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는 아마도 조금 더 많은 분들이 가슴에 와닿고 이렇게 딱 알아듣는 언어는 오히려 유비쿼터스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곳에 유비쿼터스라는 개념이 두어서 아마도 그 굉장히 예쁘신 이영애 씨가 나오면서 유비쿼터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었는데, 정보화 도시, 유비쿼터스 도시 이후에 이제 스마트 시티라는 부분이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도시 서비스라는 측면들이 이야기가 되었고, 과거에도 이런 편리성 이런 부분들이 되었다면 스마트 시티에서는 조금 더 도시가 지속 가능성이란 부분들을 얘기했고, 굉장히 기술적으로 달리는 부분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시민의 행복과 안전, 그리고 공공 서비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었습니다. 특히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교육, 의료 이런 부분들만 이야기가 되었다면 여기에 복지적 측면, 그리고 복지 부분이 조금 더 들어가면서 자원의 조금 안정성 이런 부분들이 많은 이야기가 되었던 것들이 스마트 시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법적으로서는 스마트 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앞서 조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도시재생 사업에서도 스마트 시티 분야가 있어서 지금 현재 3개, 5개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스마트 시티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에 이제 그린 시티라는 용어가 조금 적혀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둔 개념으로 해서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한 도시로 조금 정의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5가지 분야 18개 지표,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탄소 저감, 에너지 저감, 환경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그리고 물, 빌딩 분야에서 이런 그린시티 개념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쭉 저희가 이렇게 인디케이터가 있는데, 이 중에서 공원 녹지와 관련된 지표를 보게 되면 공공의 녹지 공간 확보 이런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이제 강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물 공급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제 물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 모이스처라이징 촉촉함을 가지면서 이 지구에, 우리 국토에, 우리 도시에 이 생물 다양성과 라든가 재해 등등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되고 있는데, 관련 지표에서 물 공급과 공공 녹지 공간이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후반부에 제가 강조하는 부분과 연계되는 부분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얘기가 스마트 그린 시티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지금 그린 뉴딜이라는 이야기들도 이번 정부 마지막에 지금 요즘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는 친환경 건축에 가깝고 우리가 대지에 어떤 공원 녹지를 만드는 분야들은 거의 포함을 못 시키고 있어요. 그렇지만 공원 녹지율, 특히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포스트 코로나라고 이야기하는 아직도 코로나 시국이지만 이후에는 좀 더 이 공원 녹지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스마트 그린 시티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스마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술들, 그리고 그린시티 개념을 접목해서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해야 된다라고 해서 생태적 기능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삶의 질 향상,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 국외에서 많은 부분들 얘기했는데 탄소 제로화를 실현한다라든가, 그렇죠? 그리고 효율적인 유틸리티가 제공되는 도시만큼 자연 건강 복지 부분이어서 스마트 시티 그린 시티에 조금 더 이런 생태적 기능, 에너지 자립형, 뭐 기후 변화, 인구 증가, 뭐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스마트 그린 시티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저희한테 가깝게 다가오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제 스마트 그린시티 구현을 위해서 그린 인프라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조금 더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린 인프라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현대사에서 도시공원이 우리 삶에 주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 확보에 정책 목표를 설정해서 면적을 늘리는 데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2020년도 작년에 정말 저희에게는 도시공원이 사라졌다. 또 일부에서는 뭐 사라지는 게 뭐 있냐. 원래도 없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미집행 도시공원이 일몰이 되는 아픔을 좀 겪었고 다시 한번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민간공원 문제를 또 다루면서 20%만 그 공원 외의 시설을 만들었던 것들을 30%로 만들고 어, 정말 20만 면적도 전체 면적이 조금 줄어들면서 과연 이 조금의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업조닝을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표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면적인 부분들이 여전히 많이 나타난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 5차 그 국토종합계획에서 접근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표 안에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적게 나타나고 있고 공원 서비스 수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고 소외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조금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나 네. 자, 그러면서 스마트 그린시티 구현을 위해서 그린 인프라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도시 개발이 하면서 자연 생태계가 훼손되면서 그린 인프라의 필요성이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죠. 여전히 저희는 아직까지 공원 녹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메일랜드 그린 인프라에서도 보시다시피 그린 인프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린 인프라의 정의에 대해서 뭐 다 알고 계신 얘기지만 다시 한번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면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구성하는 요소인 토지, 자연자원, 자연서식지 등의 시스템으로서 유수 유출이나 도시 열섬 영향 등의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사용되는 요소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시되면서 생태계 건강과 회복성을 강화하고 생물 다양성 보존에 기여하며 생태계 서비스의 강화 유지를 통해 인간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그린 인프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미국에서는 그린 인프라의 정의가 살짝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개념을 보게 되면 유수 유출수, 결국 물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면서 물의 순환 과정 이와 비슷하게 만드는 시스템 및 기술 이런 부분이 되면서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LID 기법 이런 부분으로 LID가 굉장히 큰 이야기인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린 인프라 안에 작은 LID라는 기술 기법만 다루는 이런 거가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이는 이제 법률이 바뀌면서 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인간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녹색 공간의 기반 시설이라고 해서 공원, 정원, 녹색지대, 수로, 가로수, 야외 등의 자연자원과 이 등을 보면 보게 되면 녹색 공간을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린 인프라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 공원뿐만 아니라 공공의 녹지에 대한 부분들은 전부 다 저희가 그린 인프라적 개념으로서 조금 확대될 필요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이야기들을 조금 여러분들과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일본의 경우에도 그렇죠. 녹지의 가치와 기능을 보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부분들은 지금까지 도시공원이라는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만을 가지고 면적으로 확대를 하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이 부분들의 시설을 어떻게 하고 디자인을 어떻게 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도시 전체에 공원 녹지를 두고 이것들이 고유의 기능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도시 정책에 있어서 도시 공원 녹지 정책에 있어 주요한 가치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은 연구가 되었지만 실제로 생태 환경적 가치
와 경관적 가치, 사회문화적 가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조금 더 다양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디자인적인 측면도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것들로 크고 작은 것들, 긴 거 짧은 것들, 점적인 것들, 상부에 있는 것들, 띄어져 있는 것들, 지하에 있는 것들 등등의 다양한 부분들, 그리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 그리고 형평성, 접근성이란 부분들도 있지만 공원이야말로 형평이고 누구나에게 열려져 있어야 되는데 과연 열려져 있는가라는 부분들로 이야기를 하면서 형평성이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굉장히 그 소득 그 지역의 그 어려운 지역에서 도시공원을 확보하느라고 굉장히 예산을 확보하는 것들이 어려운 지역에 과연 도시공원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굉장히 만들도록 해야 되는 것인가. 산이 풍요로운 도시 이름을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렇게 풍요롭고 경기 남부에 많이 있죠. 이런 지역들에 굳이 근린공원들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렇다고 공원을 만들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형평성이란 국립공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에 굳이 또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들어와 있었고 오히려 이런 부분 시설 중심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기존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도 공공성을 가진 이런 공원 녹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이 같이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가야 된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사회와 경제적 측면에서 건강복지라든가 다양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과연 이런 부분들을 다 하게 된다면 이거는 실제로 산림부터 지역에 있는 산림부터 작은 대진의 조경까지를 다 확보해야지만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을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던져본 바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도시계획 시설만이 아니라 도시 녹지에 착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법률에서도 도시공원 녹지뿐만 아니라 유원지, 공공공지, 저수지, 식생이 자라는 공간, 그리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간시설, 그래서 가로수 뭐 이런 부분들도 전부 공원 녹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실제로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 기준을 보면 공공공지라든가 정서 함양에 기여되는 곳이라 그래서 공공 통로들도 포함이 되어 있죠.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서 공원 녹지와 일부 상이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요코하마 같은 경우에도 도시공원만으로는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민유림, 민간이 가지고 있는 산림, 공유산림, 공공시설의 녹지, 주거지의 녹지, 하천, 농지, 광장의 잔디, 이유지의 초지, 사업 예정지의 초지를 포함해서 특히 하천까지를 포함해서 미도리율이라는 걸 가지고 새로운 지표를 만들고 있고요. 도쿄의 경우에는 2020 올림픽을 향해서 도쿄의 열섬 효과를 내리고 경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학교의 잔디 운동장, 옥상 녹화, 벽면 녹화, 그래서 기존의 일본의 도시공원법에서 해당하지 않는 녹지 유형까지도 공원 녹지에 포함을 해서 열심히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뭐 독일은 다 아는 이야기들이고요. 뭐 모든 공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최근에 KIA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자연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식량 재난 방지를 위해서 그린 인프라 도입을 이야기를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기존의 도시계획 시설인 공원 녹지만이 아니라 국립공원에서부터 공공공지, 일부 공개공지까지 확장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네트워크라는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린 인프라에서 저희가 나오는 그린 인프라의 이런 부분 하천에 가지고 실제로 도로 주변의 가로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하천 부위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도시와 도시의 연계라든가 부분에 굉장히 유효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록봉기 힐스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 정원은 모리정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바로 공개공지입니다. 질 높은 공개공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원 녹지를 확보시켜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도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 2030 그 수원 공원 녹지 기본계획에서는 과거에 그림만 되는 네트워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지역 내에 있는 공개 작은 녹지들, 그리고 빌딩 녹지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녹지들 등을 모두 다 연계를 해서 뭐 아직까지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지만 이 부분들을 연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진정으로 이루려면 큰 맥에 있어서 집이라든가 하천이라든가 가로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지역 내에 있는 도시 안에 있는 개인적인 공간들, 공개 공지, 그리고 민간의 땅들, 그리고 옥상 녹화, 벽면 녹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물순환입니다. 물순환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홍수라든가 재난을 보면서 뭐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거고요. 물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이제 물순환이라는 부분들이 물순환율이 들고 있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과천 신도시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개발 전에 물순환율이 55.8%였는데 가로수에다가 LID 기법만 적용했을 때도 42.2%로 나타나서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물순환율이 12%가 높아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순환율이 높아지게 되면 자연재해 부분에서도 그렇고 열섬 효과도 떨어지고 뭐 재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공원 녹지로 연결되는 실질적인 접근성을 높이는 길에서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것들이 바로 이 물순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스마트 공원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분야가 아닌가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 스마트 그린 시티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이런 부분으로 정의를 내려보면 어떨까? 공원 녹지의 생태 환경 문화적 기능을 회복하고 최대한 지속 가능한 도시가 스마트 그린 도시다. 뭐 그냥 이렇게 덮여져 있고 많은 분들이 그림을 보셨죠. 바닥이 그린에다가 빌딩들이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공원 녹지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생태계 변화, 이상기후의 변화, 질병 발생, 자원 부족, 물 부족에 대처하는 사고와 기술, 이 정책과 기술 이런 부분들이 스마트 그린 시티라고 하는 부분들로 조금 이야기를 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스마트 그린시티 구현을 위해서는 먼저 공원 녹지를 그린 인프라로 확대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공원이 아니라 스마트 그린 인프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원 녹지의 다기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린 인프라율, 공원 녹지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고 물순환율이라든가 녹지의 연결성, 접근성에 대한 이런 것들이 조금 정량화되고 과학적이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이런 연구들이 저희 조경학회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실전 방안으로서 법적 정의에 의한 공원 녹지 부분을 제한 대상을 중심으로 그렇죠. 공원 녹지 확보, 운영관리 부문으로 구분해서 민간 협력 방안이 모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 천연잔디를 둔다라든가 식생공간 조성 시에 공원 녹지를 적용한 인센티브 그리고 공개 공지를 면적으로 조성할 때 운영관리 조직 구축 시에는 민간에게 엄청난 인센티브를 좀 주어서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도쿄에서 가장 유효하게 질적인 공원 녹지를 확보하는데 바로 이 부분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LID를 적용한 가로수를 조성할 경우에 이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설 녹지로 확보하는 부분들도 저도 검토를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같이 의견을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뒷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관리 운영에 대한 새로운 태도와 기술 그리고 법문 국민적으로 그리고 저희 쪽 안에서도 인식 개선과 계도가 필요한 부분들이 이 스마트 그린시티 구현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좀 빠르게 진행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